이렇게 티코스터나 매트 모두 자수를 놓으시고 마감까지 했을 때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장식 자수 놓는 법 알려드릴게요. 티코스터 박음질하는 법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깔끔하게 만드는 거 보여드리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스티치 이름은 스캘럽 엣징 바스켓 스티치입니다. 스캘럽은 조개 모양, 엣징은 이 모서리에 놓는 바스켓 스티치라는 뜻입니다. 자, 실은 6가닥을 사용하는데요. 처음에 크로스 스티치 했던 것처럼 저는 가지런히 자수를 놓고 싶기 때문에 한 가닥씩 다 분해를 했다가 이렇게 다시 6가닥으로 합쳤습니다. 자, 그리고 실 한쪽 끝은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잡고 매듭을 지시면 안 되고 한쪽 끝은 이렇게 열어두신 다음에 나머지 한쪽 끝에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좀 길게 실을 뺐어요. 자, 그러면 실 끝에 매듭 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매듭은 한쪽 끝을 손가락 위에 올려주시고 바늘은 위에 크로스 교차하셔서 잡고 이쪽 실로 바늘을 한 2-3번 감습니다. 지금 6가닥이라 실이 두꺼우니까 2번만 감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 매듭 부분 살짝 잡고 바늘을 위로 쭉 빼주세요. 그럼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박음질은 미싱으로 하시든 손바느질을 하시든 중간중간에 땀이 이렇게 뜨는 빈 공간이 있죠. 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실이 박혀있지 않은 빈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안쪽으로 바늘을 살살 넣어주세요. 걸리는 것 없이. 저는 이 모서리 끝부분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서리로 바늘을 이렇게 뺍니다. 자, 그럼 매듭이 이렇게 걸리겠죠. 이 걸린 부분을 안쪽으로 잘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냥 당긴다고 들어가진 않고 살짝 밀어서 넣어주신 다음 당기면 이렇게 깔끔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한 1cm 정도 단위로 끊어가면서 한 땀씩 놓아 볼게요. 앞면 위쪽 원단에다 자수를 놓고요. 1cm 정도 원단을 떠주시고 저는 이 같은 구멍이 아니라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바늘 뽑아주신 다음에 살짝 다리 모양처럼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저는 바늘기 쪽을 돌려서 이 다리를, 이 브릿지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바로 대가 있는 부분으로 당겨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실 위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통과하면은 그냥 감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실 위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걸리게 이 모양이 나와야 해요. 이렇게 걸리게 묶이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데 바늘은 위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총 5번을
한 다리당, 한 브릿지당 할 거예요.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스캘럽 엣징 바스켓 스티치 한 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땀으로 넘어가는데 똑같이 같은 간격으로 원단을 떠주신 다음에 이때도 이쪽에 같은 구멍이 아니라 살짝 간격 있게 이렇게 바늘을 빼줄 거예요. 왜 간격을 떼고 이렇게 바늘을 뽑아주냐면 같은 구멍으로 하면은 이 스티치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모양이 이렇게 뽕긋뽕긋한 모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간격을 떨어뜨려 주되 또 이 레이스가 서로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간격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브릿지 모양 다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바늘 빼주시면서 내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총 5번 감아서 레이스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점이 이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시면은 이 코랄 컬러 레이스는 원단에 많이 가깝게 붙어 있고 이 노란색 레이스는 원단에 조금 떨어져서 레이스 모양이 확실하게 나오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원단을 떠서 이렇게 다리 모양을 만들어 주잖아요. 브릿지를 만들어 줄 때 이렇게 쭉 당긴 다음에 납작한 상태에서 하시면은 이렇게 여유가 많이 안 나오는 레이스가 나오고 살짝 여유 있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레이스 모양이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맞도록 하셔도 되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실이 저는 많이 남아있지만 실을 거의 다 써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 하실 경우 실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실이 나왔던 이쪽 구멍 있죠? 실이 나왔던 이쪽 구멍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그때는 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게 여유 있는 공간이 짧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쪽으로 원단을 이 박음질 되어 있는 사이로 이렇게 빼주세요. 모양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뒤쪽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다음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이 박음질했던 사이 있죠? 이 사이 부분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원단 뒤로 이렇게 통과를 아무 곳으로나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이 매듭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당겨서 쏙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살짝 당기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어서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똑같이 매듭을 먼저 지어주신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박음질한 사이 부분 찾으셔서 원단을 뚫고 나와야겠죠. 근데 이때 제가 해보니까 이 같은 구멍으로 나오거나 이 뒤쪽으로 나오는 것보다 끝났던 지점에서 살짝 앞에 살짝 앞으로 나오셔서 다시 매듭은 이렇게 집어넣고 매듭은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당겨주시고 이 살짝 앞에 나온 부분에서부터 다시 원단 뜨셔서 같은 방법으로 자수를 놓아주세요.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 이게 서로서로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따로 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티치를 눌러주면서 마감된 부분을 살짝 가려줘야 조화롭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스티커스터도 제가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를 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시작 부분이랑 끝 부분이랑 따로 노는 게 보이죠? 이렇게 따로 노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리게 된 겁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예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충분한 디테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 모서리 끝부분 처리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간격은 하시면서 적당히 한 이쯤 정도 왔을 때 한 면에 이 정도 위치까지 왔을 때부터 적당히 몇 땀이 들어가면 좋을지 간격이 얼마면 좋을지 대충 생각을 하시면서 살짝 늘리셔도 좋고 살짝 줄이셔도 좋고 그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 땀이 딱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모서리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끝부분으로 바늘 넣으셔서 일단 진행은 똑같이 합니다. 실이 걸리지 않게 깔끔하게 통과하셔서 마지막 모서리 부분까지 했고요. 여기서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바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근데 이 모서리 하실 때는 요 브릿지 다리를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해주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나마
뽕긋뽕긋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도 스캘럽 엣징으로 처리하는 거 보여드렸고, 이제 저는 쭉 작업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캘럽 엣징 블랭킷 스티치 끝내기 한 3-4cm 남았을 때쯤부터 간격을 잘 봐주시면 좋아요. 땀 길이를 조금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시면서 시작과 끝이 딱 맞물릴 수 있도록 마무리 해주시면 예쁘게 끝내실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 마무리 한 땀만 남았습니다. 이 끝에를 예쁘게 마무리 해볼게요. 이 스티치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놓은 땀보다 그 다음 땀이 위로 업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 결을 따라서 해줄 거예요. 지금 바늘이 나왔던 부분 있죠? 처음 시작했던 부분, 같은 구멍이더라도 그 실의 아래쪽으로, 이 실의 위쪽이 아니라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마무리 한 땀을 똑같이 일단은 놓겠습니다. 하나, 5. 이렇게 마지막 한 땀 완성을 했고,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스티치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계속 맞도록 만들어 주었고, 이제 매듭을 짓고 끝내 볼게요. 좀 전에 바늘이 들어갔던 그 구멍, 그 근처, 그쪽으로 바늘을 다시 넣으신 다음에 이쪽이 원단이 뭉쳐 있어서 바늘이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바늘 잘 이동하셔서 약간 이렇게 매듭 짓고 숨길 수 있는 편한 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모서리 부분은 살짝 피해서 저는 이쪽으로 바늘을 뺐습니다. 여기서 매듭을 원단 가까이 붙이셔서 매듭을 짓고, 똑같이 박음질 했던 부분 찾아서 박음질 안 된 부분 그 사이로 바늘 쏙 넣으셔서 원단 뒤쪽 아무 곳이나 찌르셔서 매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쏙 당겨주세요. 그리고 살짝 당기면서 커트 해주시면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띠코스터 완성입니다. 완성 후에는 세척을 해주세요. 시원한 물에 담궈서 꽤 오랜 시간을 놔두어야 합니다. 원단에 프린팅된 수성 잉크가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빠질 수 있도록 세척을 해주세요. 마지막은 흐르는 물로 세척 마무리합니다. 그냥 말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흡수시켜서 말려주시면 더 빠르게 잘 마릅니다. 예쁘게 잘 마른 티코스터는 행복한 티타임에 사용해 줍니다. 사무실 책상, 식탁 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티코스터로 취미생활도 인테리어도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